여기 입틀막 당하고 끌려나간 데가 이 근처 어딘가요? 이건 우리 국민과 대통령이 직접 소통하는 자리여서 국회의원, 단체장 이런 분들은 제가 오시려면 오시고 안 오셔도 되고 제 힘 발언 기회는 없습니다.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는데도 왜 발언 안 시켜주냐고 이렇게 생떼 쓰는 분들이 가끔 있어서 제가 오늘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오늘 같은 이런 자리에서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상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복잡하고 어렵고 또 위기 같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사나 막막하기도 하고 우리 자식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그런 걱정들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그 그룹의 리더 역할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방향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규모가 크든 작든 그 집단이 살아남을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해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과학 문명에 투자하고 관심 가진 국가 체제는 흥했고 과학 기술을 폄훼하거나 무시하는 체제는 망했죠. 가깝게 조선시대를 봐도 세종이 과학 기술 인재들을 참으로 중히 여기지 않았습니까? 비록 신분이 낮아도 실력이 있으면 면천해 주면서까지 일을 맡겼고 정조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과학기술을 받아들이고 연구하려고 노력했죠. 그리고 국가정책 수행에 이를 잘 활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실 최근에 대한민국이 여러 면에서 전 세계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데 저 나라가 어떻게 식민지에서 해방된 그야말로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였는데 이 짧은 시간에 세계에 내놓을 만한 선진국으로 도약했을까. 그리고 선진국으로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한 게 아니고 문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전 세계의 모범이 되고 막 따라 해보고 싶고 가보고 싶은 그런 나라로 변했습니다. 물론 가야 될 길이 멀긴 하지만 이렇게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면에서 전 세계인들이 정말로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오게 된 아주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가 가진 것은 특별히 없지만 자원도 없고 특별히 물려받은 것도 없고 무슨 땅덩어리가 큰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전 세계인의 부러움을 사게 된 제일 큰 이유는 우리 국민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잘 공감이 안 가시나 본데 논 팔아서 상아탑을 쌓지 않았습니까? 자식들 어떻게든지 잘 살게 해보겠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게 학교 보내는 거였어요. 배고라서 먹고 살기가 어려워도 생계수단인 논을 파는 한이 있더라도 자식들에게 공부를 시켜서 더 나은 세상 만들어 보겠다고 했던 우리 선배 세대들의 노력이 결국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여기 계신 젊은 분들도 비슷하죠. 제가 공감을 안 하는 분위기긴 한데 그런데 역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이 자식 세대에게 가장 크게 투여하는 것은 자식들을 공부시키는 거죠. 아마도 전 세계에서 이렇게 자식들 공부에 매달리는 민족이 국민이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 발전한 정말 획기적인 동인 근본적인 힘은 이런 수업에 학습에 있었다. 근데 이건 국가 단위로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공부를 해야죠. 국가 공동체도. 그게 숫자로 나타난 게 연구개발 R&D 예산입니다. 사실 R&D 예산을 이렇게 아주 단편적으로 보면 저거 뭐 그냥 놔둬도 되는데 굳이 뭐 저 결과물도 안 나오는 연구를 저렇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도 많죠. 소위 기초 연구.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하지 말고 당장 그 돈으로 삽질하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건 판단하기 나름이다. 우리가 한때 여기 입틀막 당하고 끌려나간 데가 이 근처 어딘가요?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오늘 그분 있으면 혹시 오셨으면 한번 볼까 했는데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내가 누구 특정인을 비난하자는 게 아닙니다. 국가도 공부해야 되고 개인도 공부해야 되고 기업도 연구개발에 투자를 해야 미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대적으로 원상복구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에 더 많은 국가 역량을 투여한다라는 방침을 가지고 아마 거의 대부분 상상하지 못할 정도 규모로 R&D 예산액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제안도 듣겠지만 우리가 수차례 논의를 통해서 몇 가지 정한 원칙이 있는데 우리 연구자 여러분들한테 실패할 자유와 권리를 주기로 했어요.
이럴 때 박수도 한번 하는 거예요. 제가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분들한테 들은 얘기 중에 제일 황당한 게 대한민국은 연구개발 R&D 성공률이 90%가 넘는데요. 다 성공한대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때 가장 황당한 일이죠. 그렇게 쉽게 성공할 걸 뭘로 합니까? 연구개발이란 특히 공공부문의 연구개발 투자는 정말로 어려운 과제들을 새로운 길을 내는 것이어야 되죠.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그 실패가 또 쌓여서 성공의 자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패를 용인하는 그런 제대로 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그래야 나라가 흥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도 부모님들이 좀 경제적 여력이 돼가지고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녔으면 과학기술 연구자가 됐을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저는 지금도 사실은 궁금증이 많아요. 뭐든지. 제가 현장에서 자꾸 쓸데없는 질문을 해서 사람들이 당황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마 제가 여력이 있었으면 제가 원래 해보고 싶었던 것은 아주 그 미세한 아주 이런 부분 있잖아요. 뭐 그때 당시는 미생물학, 원자 핵 물리학, 원자 핵공학 이런 걸 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도박을 해가지고 이 판에 와서 생 난리를 치는 전쟁터에 들어왔습니다. 뭐 이것도 또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이긴 한데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연구자들, 과학자들 정말 희망을 가지고 국가라고 하는 커다란 언덕에 등을 기대고 스스로 하고 싶은 일들을 해 나가면서 대한민국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 많이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